신고에는 신고 대상 파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는 부분. 신고서 작성은 지금 여기서 전산으로 시연을 할 수는 없어서 그 캡처 화면으로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소득세 신고의 나비 효과라고 써놨는데 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신고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신고 5월 끝났다고 끝이 아닌 거죠. 이제 5월 끝나고 6월에 잠깐 쉬고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면 이제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거래처에서. 그래서 뭐가 날라왔는데 이게 왜 날라왔냐, 왜 내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것들, 그 나비 효과를 어쨌든 미리 예상하거나 우리가 뭐 예측을 해서 조금 막으려면 소득세 신고부터 잘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 신고 대상 파악하기. 일단 소득세 신고를 누가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 자, 한국인이 하냐 외국인이 하냐 이거는 국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이 하냐 사업자가 하냐 이거는 소득의 구분으로 봤을 때인 거죠. 근로자가 하냐 사업소득자가 하냐 거주자가 하냐 비거주자냐 하냐. 여기까지 이제 요 단어까지 아는 분들은 공부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인 거죠. 거주자, 비거주자까지 하시면. 자, 근데 소득세법상 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 우리가 그냥 종합소득세, 종소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합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거주자랑 비거주자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지금 출력물 나간 거는 제가 출력물 나간다고 알고 있어서 조금 나름 정제를 해서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저희 거래처 샘플 같은 것들 제가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해도 뭐 숫자 같은 게 너무 보이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는 제가 여기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파일이랑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라고 돼 있어요. 거주자랑 비거주자는 거주하는 사람, 어디 거주하냐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비거주자는 여기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거주자 같은 경우에 여기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민등록 돼 있는 걸 주소라고 하죠. 거소는 혹시 거소증 들어보셨어요? 네. 거소증. 이제 우리 외국인 분들 이제 외국에서 일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뭐 강사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그런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 비자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거소증이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 머무르는 공간을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한 걸 거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소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거주자입니다. 자, 거주자면 기본적으로 주소랑 183일 이상의 거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소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서 소득을 벌어들인 것뿐만 아니라 어디 것까지 해야 되냐면 외국에서 벌어들인 것까지 하셔야 돼요. 국내외 모든 소득. 국내외 모든 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가족들과 지내고 있지만 내가 해외 부동산이 있어서 임대소득이 있다. 또는 내가 해외에 법인을 하나 세워서 거기서 사업소득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도 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강사의 해외 강연료 또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 이 사람들도 다 거주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학원 강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서 강의할 수도 있잖아요. 일본 가고 중국 가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우리한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말을 잘 안 해요. 네. 그럼 말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누락됐다라고 하면 그거 왜 해요? 라고 했을 때 당신은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플러스 하나 더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도 소득세 신고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영어학원 강사분들. 영어학원 외국인 원어민 강사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당연히 다 소득세 신고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국내외지만 그냥 국외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소득에 대해서 해주셔야 될 거고 자 비거주자가 사실 조금 애매해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가 다 비거주자인데 국내에서 벌어들인 것만 하자라는 게 비거주자입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것만 하자. 근데 국적이 아니라고 했죠. 요거는 거주에 어디에 거주하고 있느냐로 나눈 거기 때문에 국적 불문입니다. 국적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제외 교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 사는 뭐 제임스 김 씨가 있는데 그분이 국내에 우리 상가를 임대하고 있어서 우리가 기장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무실들 계실 거예요. 이분 어디 사시냐고 하면 미국 뭐 어디 뭐 캘리포니아 어쩌고저쩌고 사시는데 우리 상가 하나 임대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우리가 대신 발행해주고 부가세 신고도 해주고 소득세 신고도 해줍니다. 자, 이런 분들은 비거주자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해외 유명 연예인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운동선수가 있어요. 운동선수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누구죠? 추신수 선수가 지금 국내에서 뛰나 해외에서 뛰나요? 현재는 국내입니까? 그러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거에 외국에 계셨잖아요. 그분이 외국에 있을 때 그분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겠죠.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해외에 같이 있었죠. 그 자녀분들 3명인가 있지 않나요? 그 애기들?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애기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으면 있는 걸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뭐 물론 그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박지성 선수 외국 가서 뛰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와이프랑 같이 애기들 다 같이 나갔죠? 그럼 그분은 뭘까요? 비거주자예요. 네. 예를 들어 추신수 선수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비거주자겠죠. 와이프랑 다 같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분은 무슨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국내 와서 CF 찍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사비 이런 것들만 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분이 거주자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해외에서 받은 그 억대? 몇 억대? 몇백억 대의 연봉 포함해서 소득세를 국내에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막 축구 선수나 이런 분들 결혼하고 다 와이프랑 다 같이 외국에 나가는 것도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영향도 없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과 함께 있는 게 어디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동선수 가족분들 계시고 그런 거 아니죠 여기?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는 내가 아직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기장하는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비거주자는 배제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연예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살고 있지 않은 한국 국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네, 저희 거래처의 제 거래처죠. 저희 거래처 중에 국내에 상가 임대소득, 아까 똑같았어요.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남아공에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애들 둘이 다 같이 이제 해서 남아공에 원래는 주재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아예 정착을 하려고 이민을 가셨는데 국내에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상태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가 임대소득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되죠?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니까 부가세 신고해야죠.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임대 용역이니까 부가세 신고해야 되고 소득세 신고도 했죠. 근데 그분은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도 없고 주소는 당연히 없어요. 그럼 그분은 비거주자로 해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요. 깔끔하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추가 공제, 특별 공제 불가합니다. 이게 안 돼요. 인적 공제가. 무슨 말이냐면 연말정산 했던 거 혹시 기억해 보시면 내가 아까 우리 남아공 이민 갔다는 그분 생각해 보면 와이프 있고 미성년 자녀들이 있어요. 국내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 공제 150만 원, 자녀들 150 해서 기본적으로 그 3명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분은 받으면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받았다는 얘기겠죠. 네, 받았다는 얘기겠죠. 네, 받았어요. 받으면 안 되는데 당연히 다른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뭐 국내에서 뭐 무슨 연금도 없고 당연히 뭐 카드도 없고 뭣도 없는데 이제 그런 기본 공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적 여부랑 상관없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제되는 규정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비거주자면 기본적으로 150만 원만 하고 끝이에요. 그냥 장부 끝. 더 이상 신고서에 반영할 게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